네, 그럼 오늘 종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연 다음 주에도 이 시장 돌파가 반도체 바이오로 지속이 될까요? 먼저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80.3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873.1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틀 연속 매도했던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살짝 발을 담궜어요. 외국인 투자자는 1,7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조금 더 강했죠. 6,986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거의 대다수 종목이 빨간불로 장을 마쳤는데요. SK하이닉스 4% 넘는 급등에 17만 선까지도 밟았습니다. 앞서 이 SK하이닉스의 행보, 반도체 행보는 당분간 쭉 이어질 것이다. 목표가 20만 원 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언급을 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5% 넘는 상승의 모처럼 83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에서도 빨간불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대표적으로 기아가 1.82% 상승을, 셀트리온은 1.8%의 오름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급등 상위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개별 종목단에서도 접근을 해볼게요. 앞서 신강선 매니저의 효자 종목이 됐던 삼화전기가 15%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쳤고요. HLB가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내 가장 화제가 됐죠. 오히려 오후장에 HLB가 좀 급등하면서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 수급을 뺏어가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결국은 골고루 나란히 올라줬습니다. 9만 8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가남신약의 미국 PBM 처방 예상 목록 연이어 등재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CCS는 다시 살아났네요. 오늘 초전도체주들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 잠시 후 수상한 종목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죠. 상한가 마감 5,120원의 종가 형성. ISC의 경우에도 그동안 반도체주들의 상승에 소외를 받았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AI GPU 물량 증가에 따라서 이 소켓에 대한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ISC 아직 안 갔네?로 연결되면서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9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 2차 전지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번 주는 2차 전지 전고체가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SDI가 다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3.4% 오르면서 42만 6천 원. 최근 2달 동안에 부진했던 그 주가 흐름을 단 이틀 만에 돌려 세웠습니다. 삼성 SDI가 눈에 띄고요. 그와 함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CIS,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 올랐고, 전에 이성훈 이사님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직 한 단계 주가 상승 가능하니 매도하지 말자라고 장 마감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26% 폭등하면서 29,6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화제를 모은 거는 이 2024 인터 배터리 이야기인데요. 2024 인터 배터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길래 전고체 배터리주들이 올랐을까요? 정리된 화면 보면서 다음 주에도 돌파가 가능한지 보시죠. 전고체 배터리 잘 모르신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해질이요,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외부 충격이라던가 화재 위험성에서 전기차를 좀 기피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요. 높은 안전성과 또 주행거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했던 이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뭔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나름 선두적인 주자를 달리고 있고,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앞으로의 목표, 양산 목표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체에 대한 관심을 키웠죠.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그럼 무엇이 달라질까를 한번 볼게요.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첫 번째, 전극 공정에서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고체를 집 전체에 발라주는 코팅 공정이 추가되고요. 그 외에도 아변 공정, 그리고 압출 생산 공정, 라미네이션 공정 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이 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립 공정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접촉 계면 극대화를 위한 WIP 장비가 추가된다. 그리고 황화물 기반 전고체 배터리를 국내 기업들은 주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룸의 필요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많은 종목들이 수혜주, 관련주로 꼽히는데 지금 관련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PNT도 있고요. 오늘 주가 상승 보여줬던 CIS는 고체 전해질 시트화 기술과 전극 복합체 코팅 기술, 라미네이션 및 아변 공정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 공정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공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CIS가 관련주로 꼽혔습니다. 이걸 다 외우긴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번 주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계속 주목해 봐야 될 키포인트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 있습니다. 그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롭게 나왔다라고 보긴 살짝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인터 배터리 관련돼서 계속해서 성황을 이루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양산 시기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지금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주가 흐름이 많이 눌렸었던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상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양산도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도 관련해서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또 CIS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CIS 같은 경우는 전국 공정과 관련돼서 전국 쪽 공정과 관련돼서 장비 쪽에 대한 매출도 나오고 있지만 이 전고체 쪽으로도 엮어본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그래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는 안 되지만 8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실제로 전고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선 삼성 SDI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어제 무려 14%가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3% 상승 마감이 됐었는데 삼성 SDI가 전고체 쪽으로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고체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우상향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죽어가던 2차 전지를 살려줬던 게 뭐 전액 테마도 있었고 리튬 테마도 있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성적표를 놓고 보면 전고체가 테슬라의 악재를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이건희 대표님 궁금한 건요. 네. 인터 배터리가 첫날에는 주목을 못 받다가 둘째 날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우리 증시에서 올라줬거든요. 근데 이 인터 배터리가 끝났어요. 이제 끝나요. 그럼 네. 다음 주에도 관련해서 2차 전지라던가 전고체 배터리가 힘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건 알 수는 없는데 네, 맞춰주세요 네. 그래도. 일단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왜 쏠렸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뭐 기존의 이제 2차 전지의 단점, 삼원계라든지 LFP의 단점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게 전고체인데 그럼 모든 차의 전고체가 다 깔리려면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은 지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7년도 양산인데 그러면 27년도인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난리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2차 전지 소재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양산되기 전에 제일 핫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산을 준비하는데 샘플링 계속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오늘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던 레이큰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20톤 규모의 황화 리튬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그러면 삼성 SDI에 납품하는 것 같은데라고 지금 다 추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설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 소재로도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플러스 알파구나 하고 지금 되게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장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뭐 CIS 같은 경우도 이미 장비 회사로서 돈을 잘 벌고 있고 수주도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또 이게 전고체 배터리 뭐 생뚱밖에 나온 게 아니라 국책과제로 계속 연구했던 회사입니다 원래. 그래서 한 5년 넘었고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으로 한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회사를 합병해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하던 회사를 아예 지금 합병을 해버렸죠. 그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번 화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은 이슈성으로 올라갔는데 다음 주는 좀 쉴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에 쉴 때 뭘 사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큰 머티리얼즈가 조정이 좀 세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이 세론으로 보면서 다음 주는 이 전고체 배터리주들이 쉬어갈 수 있다. 근데 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조정 시에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힌트로 레이큰 머티리얼즈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도 더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는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모처럼 주목을 받았어요. PI 첨단 소재가 강세를 기록했고요. KH 바텍이 5.28% 상승하며 14,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 폴더블폰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한대요. 그래서 오늘 애플 관련 아이폰 관련 수혜주가 아니라 폴더블폰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거든요. 본부장님.
요 이슈 뭔가 애플이 요즘 많이 힘들어서 예. 네, 그래서 타겟점으로 내놓은 뉴스인가 싶기도 한데요. 폴더블폰 관련해서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애플이란 기업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분명히 좀 의미는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202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약 1.4% 정도가 이 폴더블 폰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4%. 이 중에서 이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이제 이 접히는 휴대폰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 자체를 캐파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포기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다시 해서 연구를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뭐 2027년도에는 이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아니라 노트북을 접겠다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실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폴더블 폰을 만든다라고 해서 주가가 돌아설 가능성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화면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파이넴텍이라는 기업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파이넴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외장 힌지 같은 경우 화면에 있는 KH바텍이라는 회사가 잘 만들고 있고, 내장 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파이넴텍이라는 기업이 만들고 있는데, 이 파이넴텍이 올해부터는 이 외장 힌지까지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 좀 개선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저는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이패드도 접는 게 태블릿도 접고요, 노트북도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덩치를 가지고 있진 못하지만 변동성은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워낙 핫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지만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소외받을 때, 바닥권에 있을 때 잘 잡아둔다면은 이 시장이 주목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요. 폴더블폰 관련주 애플의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걸 감안하면 파이넴텍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두 분이 선택한 다음 주를 위한 넥스트 정현 돌파 시초가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거의 스포를 다 하셨는데요. 그 종목 네. 무엇인지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볼게요. 일단 뭐 프로텍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이것도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고점이 한 7만 원을 돌파했던, 3만 원도 안 했던 2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 그냥 바로 수직 상승했던 종목인데, 그 뒤로 좀 조정을 좀 많이 길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자리는 이제 제가 월봉을 띄워놨는데, 주봉 보시면 딱 이게 차트가 뭐랑 비슷하냐면 한미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랑 되게 비슷한 흐름입니다. 약간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변동성이 이 약간 박스권을 크게 그린 이유는 유통 물량이 좀 많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24년도 이제 글로벌 오사트 업체라고 하죠. 이제 크게 이제 대만의 ASE가 가장 큰 회사고, 암코가 이제 2위 회사인데, TSMC가 지금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고 공장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설비 투자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첨단 공정 패키지죠. 이제 최첨단 공정 패키지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고성능 제품 비중이 좀 확대되는데, 프로텍이 이제 하고 있는 패키징 장비들이 더 이제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처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오사트 업체인 ASE, 암코 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요. 하반기에는 또 기존에 납품했던 범용 장비들 이런 것들 더 납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레이저 리플로어 장비라고 해서 기판과 뭐 HBM을 칩을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그거를 이제 레이저 장비로 하는데, 그거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HBM 이야기하면서 HBM 시장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후공정이라는 키워드도 그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프로텍은 오사트 업체, 그리고 선단 공정 패키징, 여기에 리플로우 장비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회사니까 주목해 보세요. 다음 주 시가 공략주로 저희는 6만 5천 원까지 프로텍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준비를 했는데 바로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로 마감이 됐는데 뇌전증과 관련되어 있는 신약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제품명은 엑스코프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처방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특허를 2032년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특허, 신약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 같은 경우는 신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습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032년도까지 관련돼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기업을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SK바이오팜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다음 주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2천 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SK바이오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이었던 반도체 바이오 이 흐름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선별해서 참고해 보세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